네, 반갑습니다. 나의 주식일기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 엄청난 흑자 전환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원전의 숨은 대장주 이 주식 사 모으세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뭐 오늘의 주제는 당연하게도 원전이죠. 제가 썸네일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원전주를 조금 찍어볼 건데 일단 원전이 최근에 좀 많이 핫했습니다. 핫했고 이제 좀 원전이 터지는 이유 뭐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뉴스 같은 거에 좀 많이 나왔죠. 일단 뭐 AI 반도체 철강까지 전기 먹는 하마 원전 6개 더 필요하다. 그 다음 이제 글로벌 원전 시장 커진다. 두산 에너빌리티 올해 영업이익 1조. 일단은 뭐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2040년 국내 전력 수요가 좀 크게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철강 등 산업 전반의 전기화가 아무래도 좀 필수로 꼽히죠. 근데 이제 거기서 원전 확대 등 전력 공급 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좀 불가피하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는 이제 전력 수요를 좀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서 제시를 했어요. 일단 기준 시나리오는 현재의 경제 성장 흐름이 유지되고 있는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53%에서 이행되는 경우고, 상향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확산과 경제 구조 개혁으로 성장률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61% 수준으로 강화하는 상황을 가정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확실히 전력 수요가 좀 뚜렷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죠. 이제 수요 관리 정책을 반영한 2040년 목표 수요는 최대 694.1 테라와트시로 좀 전망이 됐는데, 이게 이제 제 11차 전기본의 2038년 목표치였던 이제 624 테라와트시보다 약 70 테라와트시 좀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좀 증가를 이끄는 게 첨단 산업이죠.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나 데이터 센터, 최근에 이제 주식에서 좀 많이 올랐던 이런 섹터들 같은 경우에 이게 엄청나게 전기를 많이 잡아먹습니다. 이게 이제 추가 수요가 원래는 16.6 테라와트시였는데 이거를 최대 55.8 테라와트시까지 늘린다고 해요. 그러면은 예상보다 지금 최소 3배 이상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뭐 AI, 그다음에 뭐 데이터 센터 이런 부분들에서 전기를 적당히 잡아먹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우리가 이제 재생에너지라고들 하죠. 그런 걸로 과연 이게 커버가 되냐 생각을 했을 때, 이거는 커버가 안 된다 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재생에너지 말고 도대체 다르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지? 라고 했을 때 바로 또 다시 떠오르는 게 원전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시장의 사이클이 계속해서 돌고 있다, 좀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뭐 전기차 보급 확대라던가 뭐 건물 난방 이런 부분들도 지금 계속해서 전기를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원전이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탈원전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 방법이 없기 때문에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계적인 원전 상황을 한번 좀 지켜볼게요. 일단 뭐 아무래도 미국이겠죠. 미국은 지금 현재 92기를 돌리고 있고 41개 정도는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2개가 건설되고 3개의 계획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원전을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들 보시면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건설하고 있고, 그다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건설하고 계획하고 있죠. 18개를 예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47개를 계획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중국은 인구수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전력 수요가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미국보다 적은 원전 가지고는 이게 커버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전력 수요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원전을 짓고 있죠. 중국 같은 경우에.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25개를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단 2개가 정지돼 있긴 하지만 그래도 3개를 더 추가적으로 건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러시아, 그다음에 뭐 인도, 캐나다, 일본, 우크라이나, 영국 뭐 이런 나라들 보시면 지금 다 건설하고 있어요. 계획도 많고, 인도 같은 경우도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계획이 많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세계적인 상황을 보면은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력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탈원전은 불가능하고 다시 한번 원전을 써야겠구나 라는 인식이 나오는 게 이제 좀 세계적인 시황을 봐야 된다,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한국의 원전 정책 이것도 한번 좀 보면 좋은데, 일단 2017년에 탈원전 에너지 전환을 기조로 바꿨죠. 근데 여기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에 탈원전 방향을 좀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리 1호기 영구정지 행사에서 이제 신규 원전 계획을 백지화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계 수명이 끝난 원전에 계속 운전 불허 같은 방향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세계 원자력 협회도 이 시기를 한국의 원전 단계적 감축 정책 시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같은 해 이제 바로 또 큰 쟁점이 됐던 게 뭐죠? 바로 신고리 5, 6호기입니다. 공사를 중단할지 계속할지 사회적 갈등이 커져서 이제 공론화가 많이 됐죠. 그때 이제 17년도는 아실 거예요. 이제 최종적으로 결국 시민 참여단은 건설 재개의 59.5%로 결론을 냈지만 다만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원전 비중 축소 의견도 함께 권고를 했습니다. 즉 그 말이 무슨 뜻이냐? 일단 당장 짓던 건 계속 지어. 하지만 전체 방향은 줄이자. 이 얘기죠. 자, 그 다음 2018년에서 2021년입니다. 자, 탈원전 방향이 정책 체계로 굳어졌죠. 이제 정부는 에너지 전환 정책, 탈원전 로드맵, 제8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등 이제 신규 원전 축소와 재생에너지 확대 쪽으로 좀 많이 기울어졌어요. 이제 여기서 다만 조금 많이 헷갈리는 게 탈원전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원전 공사가 즉시 0이 된 건 아니고 공정은 많이 진행되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한울 1, 2호기 같은 사례가 나중에 이제 상업운전까지 좀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또 큰 사이클을 한번 맞이하죠. 바로 2022년입니다. 2022년에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좀 큰 전환점이 왔죠. 탈원전 정책을 바로잡고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겠다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 이제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에 탈원전 계획을 바로 잡겠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나라는 탈원전 안 된다. 원전 계속 지어야 된다. 전력이 부족하다. 라고 22년에 좀 새롭게 방향성으로 떠오른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 이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차이점이 뭐죠? 바로 정권 교체입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진보와 보수가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보당에서 이만큼의 정책을 내놓습니다. 그 이후에 정권이 교체가 되면 그것은 전면 백지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약간 이 보복성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와의 방향과는 달라라는 이유로 그렇게 하죠. 트럼프가 당선됐을 당시에 바이든의 모든 정책을 즉시 중단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도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정치적인 문제죠. 아무래도 정치적인 문제지만 이제 윤석열 정부의 판단에서는 이거 탈원전은 지금은 불가능하고 조금 더 늘렸다가 가자 좀 이런 얘기가 많이 왔죠. 그러니까 이제 정책 전환이 계획 문서로 확정된 해가 2023년이거든요. 2023년에도 이제 윤석열 정부가 있었죠. 이제 제10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이 확정이 되면서 정부는 이제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을 하되 전력 수급 안정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원전 비중을 좀 다시 높이자라는 방향을 공식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업부 설명 자료도 10차 전기본을 실현 가능하고 균형 잡힌 전원 믹스라고 설명하면서 원전 확대 방향을 분명히 하는 부분을 보여줬죠. 그리고 이제 2024년이 됩니다. 제가 여기에 이제 다 적지 않은 것은 우리가 볼 이유는 큼직큼직한 것들만 보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024년에는 이제 정책 발표를 넘어서 실제 성과를 좀 강조를 했죠. 일단 신한울 2호기의 상업운전, 그 다음에 신한울 1, 2호기의 종합 준공이 있었고, 이거는 이제 정부는 이를 원전 생태계 복원과 전력 수요 대응의 상징처럼 좀 설명을 했죠. 아무래도 그때 당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신한울 3, 4, 그다음 세울 3, 4, 계속 운전, 그다음 해외 수주, SMR 등 계속해서 언급을 같이 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의 상황은 어떠냐? 지금까지는 아니고 이제 작년의 현재 상황에서는 2025년에는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확정을 짓죠. 확정을 지으면서 정부는 이제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 등으로 늘어나는 전력을 계속해서 언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게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전, 에너지 재생, 그 다음에 수소 등 어떻게든 무탄소 전원을 함께 활용하겠다고 했고 여기서도 이제 원전은 핵심 축 중 하나로 유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지금 한국은 원전만이 아니라 원전 포함 무탄소 믹스 확대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왜 자꾸 해서 한국에서는 지금 거의 10년 동안 원전 탈원전 하겠다
아니다, 탈원전 하면 안 된다. 왜? 또 다시 지금 현 시점에서는 또 탈원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좀 세 가지의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권 교체가 크죠.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정책 같은 경우에는 정부 철학의 영향을 크게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안전, 에너지 전환을 좀 앞세운 거고,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공급 안정, 에너지 안보, 원전 산업 등의 복원을 조금 더 강조를 한 부분이죠.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전력 수요가 증가를 계속합니다.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 같은 산업 때문에 안정적인 대규모 전력이 더 필요했고, 이제 이 부분을 정부는 이제 11차 전기본에서 직접 언급을 합니다. 이제 전기본이라고 하면은 이겁니다. 이거. 전력 수급 기본 계획.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정책인 거죠. 네. 그다음 이제 셋째가 이제 좀 탄소 중립과 현실성을 보자 이거예요. 아무래도 석탄을 줄이면서 전기를 좀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되니까 재생 에너지만으로는 아직도 변동성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원전을 같이 쓰겠다 이 부분인 겁니다. 근데 이제 한국도 이제 최근 전략을 이렇게 맥락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정리를 하면은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원전 줄이고 재생 에너지 다시 늘리자 이거고,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원전을 다시 키우고 재생 에너지도 같이 가자 이거고,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에는 재생 에너지 쪽으로 좀 무게는 실렸어요. 무게는 실리지만 현실 전력 수요를 생각을 하면 원전을 없앨 순 없다. 결국 원전도 같이 들고 가자 라고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탈원전 한다더니 왜 또 짓냐 이런 것에 대해서 해답은 이제 아무래도 탈원전이 영구 국가의 원칙이라기보다는 정권 교체랑 전력 현실이 좀 약간 맞물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왜 원전을 꺼려 했고 탈원전을 하려고 했냐? 자, 이거는 이제 여기에 보시면 제가 나오는 내용인데, 자, 일단 좀 대형 사고의 공포가 있어요. 이제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약간 원전 안정성에 대한 불안이 많이 커졌거든요. 원전 안정성에 대한 불안이 커졌고, 그 사고를 계기로 국제 원자력 안전 강화 조치가 추진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고 평소엔 괜찮아도 한 번 사고가 나면 사회적 피해가 지금 너무 크다, 이런 인식이 탈원전 여론의 가장 컸던 배경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 폐기물이 아무래도 조금 문제가 있죠.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발전할 때 내는 탄소는 적어요. 탄소는 적게 내지만 사용 후 핵 연료, 방사성 폐기물 폐기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탄소는 적게 내. 하지만 사용 후에는 이제 아주 오랫동안 관리를 해야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도 원전 확대의 과제로 안전이랑 이 첫 번째 대형 사고에 대한 공포 이 부분과 추가적으로 얘기하는 게 폐기물 관리 사회적 수용성을 계속해서 언급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전기 생산은 끝나도 뒤처리는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자, 그다음 셋째, 비용과 공사 기간입니다. 일단 새로 짓는 단계에서 초기 투자비가 너무 높고 공사 기간이 너무 길어요. 공사 기간도 높죠. 네. 자, 이 부분이 원전이 돌기 시작하면 강점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지만 새로 짓는 단계에서는 초기 투자비가 엄청 크고 공사 기간도 길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보고서에도 보면은 원전의 미래 확대를 말하면서도 정책, 건설, 금융 리스크가 큰 과제라고 계속해서 짚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 돈이면 차라리 재생 에너지랑 전력망 저장 장치 쪽에 더 빨리 투자하는 게 낫지 않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하지만 이 원전이 그동안 꺼려져서 시장에서도 소외를 받았지만 또 상승하는 이유가 너무나도 명백한 거죠. 원전주의 상승 이유가 너무나도 명백하다.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탄소 중립이죠. 기후 변화에 대응을 해야 된다. 탄소 중립 같은 경우에는 원전은 CO2가 거의 안 나오는 발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석탄 가스를 줄이려면 대체 전원이 계속해서 필요한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 어떻게 되죠? 탈탄소가 원전의 다시 검토의 흐름이 한번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전력 안정성입니다. 전력 안정성.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에는 날씨의 영향이 크죠. 해가 비치지 않거나 바람이 불지 않으면 전력이 생산되진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원전은 24시간 계속해서 전기를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산업국가 입장에서 끊기지 않는 전기가 이제 아무래도 확보를 해놓으면 너무 중요하겠죠. 그런 부분인 거고, 이제 세 번째는 에너지 안보입니다. 에너지 안보는
이제 석유, 가스 같은 거는 가격 변동과 수입에 좀 의존도가 너무 높죠. 근데 그래서 수입 의존은 우리가 좀 감소를 시키자. 그렇게 했을 때 나오는 방법이 결국 원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전은 연료 소량으로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또 막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처럼 러시아에서 기분 나빠 나 가스 끊어 했을 때 시장이 난리가 났어요. 그때 당시에 막 가격 폭등하고 막 유럽 국가들 죽겠다고 아우성 부리고, 하지만 그걸 원전으로 커버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지금 또 석유가 이번에 미국과 이란의 그런 조금 약간 전쟁 때문에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WTI가 120달러까지 돌파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너무 가격 변동성도 심하고 100% 수입이잖아요. 100% 수입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 안보에 과연 이게 적절한 것인가 라는 이슈가 너무나도 돌았던 거죠. 그 다음 이제 전력 수요의 폭등입니다. 뭐 아무래도 AI, 그 다음 뭐 데이터 센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미친 듯이 잡아먹죠. 전기를 미친 듯이 잡아먹지만 그 부분이 기존 전력으로는 계속해서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용량 안정 전력이 필요한 거고, 거기에 뭐가 재조명되는 거죠? 바로 원전이 재조명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전주의 상승 이유를 딱 한 줄로 나누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탄소는 줄이면서 안정적으로 싸게 많이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원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이 최근에 사이클이 어땠죠? 시장이 처음에 전쟁 관련해서 재건 관련주가 오릅니다. 재건 관련주가 오른 이후에 이제 미토마 사태라던가 그런 부분에서 AI, 양자암호, 데이터 센터 이런 부분들이 올랐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게 오르니까 원전도 같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전력 수요가 계속해서 폭등했기 때문에 이거는 신재생 에너지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원전주가 같이 상승 랠리에 올라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야 이거 안 된다, 이거 지금 와 전력이 감당이 안 된다, 우리 와가지고 SMR 지어줘. SMR이 뭐죠? 바로 소형 원전이에요. 소형 원전을 지어줘 라고 했습니다. 왜? 전력 수요가 너무나도 폭등을 했으니까. 자, 그러면 오늘의 추천주가 뭐냐? 바로 한전기술입니다. 한전기술. 일단 목표 주가는 제가 볼 때 20만원 정도까지는 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전기술이 이제 뭐 하는 곳이냐? 한국전력기술입니다. 이름 그대로 발전소 설계 전문 회사예요. 특히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설계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 이제 원전 전체의 구조를 설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배관, 개통, 안전 시스템을 설계를 해요. 그 이제 설계 기준이나 안전 해석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전의 내와 설계도를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좀 가치적으로 설명을 또 아무래도 들어가야겠죠. 가치적 설명을 보시면 지금 계속해서 매출액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내수 시장도 증가를 했지만, 내수 시장도 꾸준히 증가를 했지만 수출 시장도 지금 만만치 않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1년에 적자폭이었던 게 많이 컸죠. 300억 이상이면 적자폭이 정말 컸는데, 그게 지금 25년에 와서는 거의 755억. 그러니까 마이너스 300억이었던 회사가 25년에는 755억을 버는 회사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이게 정말 지금 원전 쪽이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그러면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한번 좀 살펴보시면, 자, 일단 개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좀 매도세가 있죠. 아무래도 개인의 매도세는 있지만 우리가 이제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건 외국 기관, 그 다음 연기금입니다. 자, 외국 같은 경우에는 4거래일 정도 팔긴 팔았어요. 하지만 이게 지금 이 정도 매집했던 양의 차익 매물 실현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때부터 해가지고 13,000주, 1,000주, 뭐 8,000주 계속 매집을 했지만 한 번씩 차익 물량 실현, 그 다음 다시 매집, 차익 물량 실현, 다시 매집, 그 다음 차익 물량 실현, 또 매집. 그러니까 계속해서 얘네도 이제 자금을 굴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집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 같은 경우도 동일하죠. 기관도 매집, 약간의 매도, 매집, 매도, 매집,
그 다음에 차익 실현, 또 다시 매집, 차익 실현, 그 다음 매집. 그러니까 이 사이클이 똑같죠. 사이클이 똑같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기금도 마찬가지예요.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던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4거래일 정도 매도세를 보였지만 지금 이때부터 했을 때 거의 한 달이거든요. 거의 한 달을 매집을 했다는 거는, 근데 애초에 연기금 같은 경우에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연기금 같은 경우에 좀 우직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약간 막 개인이나 혹은 외인처럼 사고 팔고 사고 팔고가 아니라 한 종목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직하게 삽니다. 우직하게 계속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집을 계속해서 늘려 나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차트적인 관점에서도 한번 봐보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계속해서 전고점에서 막히고 있죠. 전고점에서 약간의 조정이 있지만 이 부분도 계속된 상승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의 박스권에서 횡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원전의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부각이 되는 만큼, 이 원전에 어떻게 보면 거의 저는 대장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숨은, 약간 좀 숨은 종목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전고점을 좀 강하게 돌파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RSI 지표 같은 경우에도 과매수에서 지금 현재 과매수까지는 아니죠. 어느 정도의 약간 매도세도 한번 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지표적인 관점이나 차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종목의 상황이 나쁘지 않다. 그 다음에 지금 이 구간에서, 지금 여기까지 이제 이 구간에서 세력들이 계속해서 매집세를 보였죠. 그렇다는 거는 뭐 세력들이 설마 뭐 4, 5% 올랐다고 팔겠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은 좀 장기적인 관점을 보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이 수급에 맞춰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추천주는 한전기술, 목표가는 20만원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면서 내일 이제 더 좋고 더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녹화 끝.